네, 관록의 OB팀과 패기의 YB팀이 추석을 앞두고 역시 수익률 게임을 펼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추석을 앞두고 굉장히 좋은 수익률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아까 신고가에서 네이버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이버를 보유하고 우리 YB, OB팀에서 지금 승승장구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는 전략가가 있는데요. 그 부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서장훈 팀장입니다. 매수가가 50만 원 이하입니다. 48만 7,500원인데요. 목표가 52만 원을 도착을 한 모습이고요. 9월 12일에 9.74% 최고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자, OB팀도 좋지만 YB팀도 놀랍습니다. NH농협증권 강릉지점 허영진 대리가 진성TC를 통해서 일주일간 수익률 대결 펼쳤죠. 자, 진성TC 매수 이후 상승폭을 꾸준히 높여가며 지난주 목요일에는 11%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둘 다 수익률이 대단합니다. 월요일 팀의 대결 결과는 OB팀의 서장훈 팀장이 최고 수익률 9.74%로 말루 홈런을, YB팀의 허영진 대리가 최고 수익률 11.09%를 역시 말루 홈런을 동시에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좋은 수익률을 기록해서 같은 말루 홈런이지만 수익률로서 허영진 대리의 승리입니다. 탑3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서장훈 팀장입니다. 디오텍과 유한양행은 1, 2위를 지키고 있고요. 탑3였던 덕산 하이멘탈이 빠지고 그 자리를 지난주 추천주였던 네이버가 차지했습니다. 허영진 대리의 탑3 종목입니다.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솔리드가 매수 이후 최고 수익률 91% 여전히 기록하고 있고요. 상신 브레이크가 2위, 목표가 도달 이후 매수 이후 최고 수익률 44%, MK전자는 16%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률 대비해서 더 좋은 수익률이죠. 두 분 다. 그렇습니다. 코스피 코스닥보다도 대단하고 그리고 일주일간 이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을까 굉장히 놀라움만 금치 못할 뿐입니다. 네, 저는 OB팀을 보고 우리가 이겼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YB팀을 보니까 더 높은 수익률이어서 우리 YB팀부터 먼저 연결을 하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YB팀의 패기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허영진 대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진성TC 놀랍습니다. 한 주 동안 11%의 수익률 기록했는데 이 상승 배경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진성TC 같은 경우에 춘천 이후에 주간 양원 주가 흐름 좀 보여주었습니다. 여전히 주가 상승은 최근 낙폭이 좀 과대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사의 경우 현재 국내 가동률이 100%를 좀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반기 주요 부품에 대한 주요 부품 공급 업체인 캐터필러 매출의 추가적인 확대가 좀 기대되고 있고요.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었던 부분들이 해결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좀 안 좋았지만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은 하반기까지 계속 지속 유지될 것으로 좀 보여진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 가지고 최근에 기간의 견고한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 또한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로의 추세 전환 구간이 좀 위치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현 구간 주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좀 대형 부분 말씀드린다면 11선 기준으로 해서 이탈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1차로 제시해드렸던 목표가인 7,500원 선까지는 조금 더 끌고 와보시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성TC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캐터필러 매출 증가 기대감도 함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성TC를 살펴봤고 그렇다면 이번 주에 수익률 대결 펼칠 종목도 준비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그 마이크로 컨택솔이라는 종목을 준비해 봤는데요. 마이크로 컨택솔은 그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소모품인 IC 소켓을 좀 만드는 회사입니다. 동사의 경우 스마트 기기 확산에 따른 모바일 디램 시장 확대 부분하고 그 SSD 테스트 소켓 수요 증가로 인해서 작년 안정적인 실적 개선세를 좀 보여주었는데요. 올해 반기의 경우도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 실적 유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의 제품의 경우 100% 메모리 반도체에 사용되는 테스트 소켓이기 때문에 전방 산업인 모바일 디램과 SSD 시장 확대는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를 지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동사의 SSD 테스트 소켓의 매출의 경우 그 2009년 이후에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의 그 SSD 투자 확대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스마트폰과 그 태블릿 PC 출하량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SSD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 울트라북의 출하량 또한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되기 때문에 동사의 전방 산업 전망 굉장히 우호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사의 성장세 또한 지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 모멘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개선과 성장이 좀 기대되는 구간에서 PER은 여전히 7배 초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업종 평균 PER 대비 여전히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주가 상승 모멘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주 60일 이평선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거래량 수반과 함께 21선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121선에서의 단기 물량 소화하는 모습 양호해 보입니다. 따라서 재차 21선 하향 이탈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상승 추세 전환이 좀 기대되기 때문에요. 현구간 접근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4,850원 이하로 잡아드렸는데요. 현재 4,810원입니다. 그래서 현구간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로 5,500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60일 이평선 기준으로 해서 4,650원 잡고 한 주 대응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진성TC, 이번 주는 마이크로 컨텍솔로 한 주간의 수익률 대결 YB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NH농협증권 강릉지점 허영진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거래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단기간에 승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비팀 만나보겠습니다. 서장훈 팀장인데요. KB투자증권 잠실 지점으로 가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가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뒤늦게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 동안에 10%가량 수익을 내면서 플러스권을 유지했는데 역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해 두십니까? 아니면 차익 실현을 수사해도 되는 겁니까? 어떠세요? 네,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10% 인근의 그 목표가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단 급등이 나온 상황이고, 주식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그냥 무작정으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항상 눌림목과 이러한 파동을 동반하면서 가기 마련인데, 일단 결론적으로 라인의 성장성은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목표가도 최근에 이제 상향이 60만 원, 70만 원 선으로 나왔고요.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조금 크기 때문에 이거 눌림목 때 이제 재매수를 해보자라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면 한번 매수로 다시 재매수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앞서서 동양증권에서 7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는 네.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라인이란 것이 잘 없는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해서 인기를 참 새삼 실감하게 만듭니다. 더 두고 보도록 하고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으로 대결을 함께 해볼까요? 네, 이번 주에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추석 연휴로 인해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굉장히 에너지가 강하고 올라갈 확률이 높은 단기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선택을 했고요. 대한항공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 지주사 체제 전환이라는 이러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할 상장이 이루어졌고 첫 거래일이 오늘입니다. 그 대한항공과 한진칼 두 가지로 이제 분할 상장해서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이 회사 입장에서는 한진칼을 지주회사 체제로 이렇게 만들고 일단 그 지주회사 체제를 유지해서 나가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대한항공의 지분 매입이 이제 한진칼이 대한항공 지분 매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요. 현재 지분율이 6.9%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주회사 요건은 이 자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건 한진칼이 이제 대한항공 공개 매수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요거는 대한항공 지분을 산다는 부분, 요 부분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배주주 같은 경우도 이 대한항공의 주가가 높아야지 지분 교환 시에 유리한 그런 위치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지주회사 체제 이슈, 그 전환 이슈에서는 대한항공이 일단 먼저 우호적인 위치에서 시작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단 실적 부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안 좋았는데 최근에 개선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객 부분하고 화물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최근에 중국의 환승 수요도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능 그 이슈로 인해서 그 여객 수요가 굉장히 줄었는데 최근에 이제 구조 조정하고 환승 쪽을 많이 유치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는 어쨌거나 경기의 회복, 요
굵은 선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화물 경기도 같이 이제 그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회복되는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계속해서 원화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외화부채가 이제 항공기 도입이나 이럴 때 외화부채가 많기 때문에 원화의 강세가 가게 되면 외화부채 그 외환 환산 평가액이죠. 이러한 부분이 발생해서 이익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이루어졌는데 상대적으로 대한항공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 거래가 계속 정지돼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확률 높다라고 보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4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3,5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으로 분할 상장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갈라진 두 종목 모두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거래량이 적은 만큼 에너지가 강하고 성과가 빠른 종목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배경을 줬습니다. 자, 오빅팀의 서장훈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